여러분, 놀이공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행복한 가족, 웃음소리, 그리고 마치 꿈속을 걷는 듯한 하루. 그런데 이곳에서 상상도 못할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2016년 여름,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 이곳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장소로 불리는 한 놀이공원. 그런데 그곳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가족이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 놀이공원과 함께 있는 리조트를 찾았어요. 아이들은 리조트 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호수를 보며 모래성을 쌓기 시작했죠. 호수의 이름은 세븐시즈 라군. 놀이공원의 마법 같은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호수는 얕았고 물결은 잔잔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고작 2살짜리 아이가 끔찍한 사고를 겪게 됩니다. 아빠, 모래 덮어도 돼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는 작은 발로 모래를 차며 물가 쪽으로 한 발씩 다가갔습니다. 누구도 몰랐어요. 그 짧은 순간이 아이의 마지막이 될 줄은요. 세븐시즈 라군의 평화는 그렇게 깨졌습니다. 사건이 있던 밤, 여느 때와 같이 평범했던 밤이었습니다. 리조트의 조명은 은은했고 세븐시즈 라군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호숫가 모래사장에서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2살 된 레이는 작은 삽으로 모래를 퍼 담으며 즐겁게 놀고 있었죠. 아빠, 성 더 높게 쌓을래요. 그때였습니다. 물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어요.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물결이 튀더니 거대한 악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크기는 약 2m. 레인에게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이었죠. 악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레인 쪽으로 돌진했어요. 레인! 뒤로 물러나! 아빠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악어가 레인의 다리를 물었고 아이는 그대로 물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아빠는 맨발로 뛰어들어갔어요. 악어의 머리를 붙잡고 필사적으로 당겼습니다. 놓으라고, 제발! 아빠의 손은 악어의 이빨에 찢겼고 발도 물속에서 긁혔습니다. 하지만 악어는 놓지 않았고 아이와 악어는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리조트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어요. 레인을 공격한 악어는 아메리카 엘리게이터로 알려졌습니다. 이 종은 플로리다를 포함한 미국 남동부 지역에 서식하며 평균 길이는 약 3m에서 4m, 체중은 무려 200kg에서 300kg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메리카 엘리게이터의 치악력은 약 2125풋사이로 이는 사자나 호랑이보다 강력하다고 합니다. 또한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죠. 참고로 인간의 치악력은 약 200풋사이 정도입니다. 악어는 주로 수면 아래에서 눈만 내놓고 기다려요. 기회가 오면 순식간에 물 밖으로 튀어나와 먹이를 물어 물속으로 끌고 가죠. 이때 죽음의 롤링, 일명 데스롤이라는 기술을 사용해 먹이의 몸을 찢거나 익사시킨다고 해요. 게다가 물속에서는 시속 32km 이상으로 움직이며 육지에서도 짧은 거리라면 시속 17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악어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피하지만 먹이로 착각하거나 영역 침입을 위협으로 느낄 경우 공격성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특히 크기가 작고 움직임이 많은 어린아이는 악어에게 쉬운 먹잇감으로 보이죠. 레인을 공격한 악어는 약 2m에서 2.5m로 추정이 돼요. 이 크기의 악어는 이미 성체로 분류되며 사람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악어가 아이를 물속으로 끌고 사라진 직후 리조트는 혼란에 휩싸였어요. 부모의 절규가 리조트를 뒤흔들었고 주변 사람들은 충격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죠. 곧바로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과 구조팀이 긴급하게 출동했습니다. 리조트 측은 즉시 호수 주변을 봉쇄했습니다. 밤새도록 세븐시즈 라군에서는 구조 작업이 이어졌어요. 잠수부들이 캄캄한 물속으로 들어갔고 헬리콥터는 상공을 돌며 열 감지 장비로 수색했죠. 심지어 음파 탐지기까지 동원해서 호수 바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악어는 위험 대상으로 간주되었어요. 전문가들은 호수에서 5마리의 악어를 포획했고 모두 안락사 처리를 했습니다. 그 후 배를 갈라 유해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죠. 포획된 악어들 중 레인을 공격한 악어가 있었는지는 끝내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16시간. 긴박했던 구조 작업은 그렇게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물속은 깊고 시야는 탁했어요. 호수 안에 떠다니는 잔해물과 깊은 수심은 작업을 더디게 만들었죠. 그리고 마침내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물가에서 멀지 않은 얕은 곳이었어요. 그의 몸은 온전했지만 이미 싸늘하게 식은 상태였죠. 가족들과 구조대 모두가 절망했고 희망은 끝내 무너졌습니다. 구조 작업이 끝난 후 현장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비극은 끝내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죠. 악어가 왜 리조트 안까지 들어왔을까? 놀이공원 측은 왜 이런 위험을 막지 못했을까? 이번 수색 작전은 리조트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놀이공원이라는 꿈의 나라는 완전히 무너졌고 아이의 부모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안게 되었어요. 이 사건은 해당 놀이공원 역사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비극이 발생한 직후 회사 측은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어요. 악어로부터 리조트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포획 작전을 시작했죠. 리조트 측은 플로리다 어업 및 야생동물 보존위원회와 협력해 리조트 내 호수와 주변에서 악어를 잡았어요. 약 250마리의 악어가 포획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포획된 악어는 대부분 안락사되거나 악어 농장과 동물원으로 보내졌죠. 이는 단순한 위험 제거가 아닌 지속적인 안전대책으로 이어졌습니다. 리조트 내부도 변했어요. 사건이 발생했던 세븐시즈 라군을 포함한 모든 호숫가에 경고 표지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수영금지 문구만 있었지만 이제는 악어와 뱀 출몰 위험이라는 경고가 분명히 표시되었죠. 이는 놀이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위험성을 명확히 알리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직원 교육도 대폭 강화되었어요. 리조트 직원들은 악어가 출몰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고 관광객들에게 적절히 안내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리조트 직원들조차 호수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상황이었어요. 이와 동시에 놀이공원은 악어와의 공존을 고려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리조트 주변 호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악어 서식지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이들은 플로리다 특유의 환경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고를 막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놀이공원 측은 이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레인의 부모는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기억 속에 남기기 위해 특별한 결정을 내렸어요. 그들은 아들의 이름을 딴 레인 토머스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장기 기증의 중요성을 알리고 의료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을 돕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죠. 단순한 슬픔에 머물지 않고 다른 가족들을 돕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이들의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또한 사건이 발생한 리조트 근처에는 레인을 기리기 위한 등대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이 동상은 금빛으로 빛나며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등대의 디자인은 레인 토머스 재단의 상징에서 따온 것입니다. 어두운 물가를 밝히는 등대처럼 레인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죠. 가족은 이 사건 이후에도 해당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비난보다는 용서를 택했습니다. 회사 측은 부모의 선택에 감사를 표하며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재단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사고가 일어난 플로리다주는 약 130만 마리의 악어가 서식하는 지역입니다. 주 곳곳에 크고 작은 호수와 습지가 많아 악어는 이 환경의 주인이자 가장 위험한 포식자이죠. 주민들에게는 익숙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관광객들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악어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아요. 플로리다 전역에서 매년 약 8,000마리의 악어가 포획된다고 합니다. 도심의 수영장, 정원, 심지어 도로 한가운데까지 모습을 드러내죠.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악어와 관련된 사고는 여러 번 있었어요. 한 관광객은 플로리다의 한 해변에서 수영하던 중 악어에게 팔을 물렸어요.
또 다른 사례로는 한 가족이 리조트 내부 호수에서 악어를 목격해 신고를 했지만 당시에는 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죠.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관광지와 자연 서식지 간의 경계를 다시 고민하게 만들었죠. 이후 리조트 내 모든 호수 주변에 악어 경고 표지판이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악어를 포획하고 직원들에게 대처 요령을 교육하고 있어요. 악어와 인간의 공존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플로리다 주민들에게는 이것이 일상이기도 해요.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중요한 과제죠. 그러나 이 모든 변화가 아이의 죽음을 되돌릴 순 없습니다. 그날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어요. 그들이 느꼈을 고통은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죠. 비극은 지나갔지만 그 여파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레인의 이름과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 이상의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지금 구독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사건들을 놓칠지도 몰라요. 바로 구독하고 확인하세요.